네, 그렇습니다. 암호명입니다. 암호명 흑금성을 아십니까? 1990년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했던 대북공작원 박채서 씨 말이죠. 자, 이 박채서 씨는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로부터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이 북풍 공작을 요구받았지만 이것을 거부했고, 이후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던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아주 비운의 스파이죠. 자, 영화 공작은 말이죠. 바로 이 흑금성 박채서 씨를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요. 자, 북한의 핵 개발이 막 시작되고 또 이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1990년대 한반도 상황에 집중합니다. 이 겉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체제 유지의 혈안이 된 또 1997년 헌정사상 최초의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 흑금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쓰이고 버려졌는지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돼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당시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이 영화를 만든 윤종빈 감독에게 당신 다음번에는 경쟁 부문이야 하면서 엄지척했다고 하던데요. 자, 영화 이 공작의 윤종빈 감독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깐 소개부터 드리면요. 영화 비스티 보이즈,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군도, 밀란의 시대, 정말 엄청난 영화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 윤종빈이 아닌 배우 윤종빈으로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말이죠.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알겠습니다. 통신보안 CP병장 유태정입니다. 딱 신속 명확 정확하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것 같은데. 손 대. 손 대, 손 대, 손. 올려. 몇 대 맞을래? 예, 저 한 대만 맞겠습니다. 충분해? 그걸로? 될 것 같아? 예, 충분합니다. 알았어. 윤종빈 감독님, 진짜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저렇게 고문관 연기를 리얼하게, 저 실제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닌가요, 저거? 아니 저 군대 생활을 다 한 남자들은 어떻게 다 경험한 거라서 네. 꽤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윤종빈 감독님 환영하고요. 이 정치부회의 가족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인사 한번 짧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JTBC 정치부의 시청자 여러분, 공작 연출한 윤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 감독님 저희 정치부회의 자주 보셨죠? 가끔 봅니다. 예. 가끔요? 시간 날 때. 시간이 안 되면 이건 그러시구나. 보고요. 예. 다시 보기로 나중에. 네, 다시 보기로 가끔 보고요.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공작 개봉 수요일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의 끝나고 바로 또 달려가서 봤지 뭡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번에는 왜 그 페르소나라고 불리시는 네. 하정우 씨는 왜 이번 영화에서는 안 나왔나요? 일단 에이지가 안 맞았고요. 예, 좀 더 나이가 있는 그 실제 사건이다 보니까 소령 역할에서 시작인데 하정우 씨가 하기에는 조금 에이지가 있어서 또 이렇게 역할에 이번 역할은 황정민 선배가 더 올려서 흑금성 역할을 네. 하기에는 너무 젊은. 네네네. 사실 이 영화가 지난 정부 때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뭐 논란도 되고 있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네네. 공공연하게 뭐 있던 시절이었는데 네. 혹시 당시 좀 준비를 하시면서 네네. 좀 과연 이 영화가 제대로 개봉이 될 수 있을까? 좀 뭐 그런 고민은 좀 안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되게 무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주변에서는 걱정을 오히려 많이 해주셨는데 괜찮겠냐, 이거 만들 수 있겠냐 이러는데 저는 아니 자유민주 사회에서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뭐가 문제라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렇죠. 그럼 뭐 영화가 뭐라고 그렇겠냐고 했는데 주위에서 너무 우려하셔가지고 저는 뭐 영화 만드는 것도 기획 시작을 하면 짧게는 2년, 길게 4년 걸리잖아요. 개봉 때까지. 그래서 뭐 네. 그러면 영화가 다 만들어질 때쯤이면 박근혜 정권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뭐 그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화 만드는 거. 제가 듣기로는 용서받지 못한 자 만드실 네. 때 군대 지원 받으려고 네네네. 그 가짜 시나리오, 그러니까 약간의 위장
하셨다고 위장은 아니고요. 들었는데 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흑금성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제목만 좀 이렇게 저희는 이제 공작이라고 이제 가제를 지어서 이제 흑금성 사건을 만든다는 게 좀 이렇게 좀 조용히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아까 이제 신혜원 반장이 이제 영화 봤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제일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2시에 제가 네. 보고 집에 가서 자고 몇 시간 자고 출근을 바로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안보 관련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특별히 이 흑금성 사건에 주목을 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에 관한 이제 취재를 좀 하다가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 97년 8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국에 이런 스파이가 있었단 말이야?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기 자체가. 그게 상당히 최근이잖아요. 98년이. 네, 제가 그때 좀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할 때여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비슷한 세대인가 봐요. 네, 많이 차이 그때 나는데. 열광적이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가. 그쵸. 그래서 몰랐던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저 주위에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면 상당히 흥미로워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흑금성 그 박채서 씨의 존재를 알게 되셨을 때 그분은 2010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네. 감옥에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면회를 가셨었어요? 아니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예. 면회를 한번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박채서 씨께서 영화 감독이 오면 국정원에 보고 들어간다고 오지 말고 영화사 직원 한 명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영화사 대표가 갔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영화화에는 흔쾌히 동의를 그 전에도 이제 영화 제안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는 다 거절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 도중에 뭔가 생각이 변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들었는데 자신의 뭐 억울함을 알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감독님이 만들면 흥행도 보장이 되니까 이번에 그렇죠, 허락을 그렇죠. 하신 거 네, 아닐까요?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그 또 영화를 보다가 궁금해졌던 게 네. 이제 보니까 90년대 북한의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네네. 좀 재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영변 장마당도 네. 그렇고 순환공항, 네. 뭐 평양 거리 이렇게 네. 그런 거 어떻게 또 촬영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북한에서 촬영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해보니까 그 북한 소스를 파는 해외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 소스를 구입해서 CG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연변에서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서 그것도 CG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연변이 아니고 이제 그 연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트라든지 뭐 그런 것 작업들을 해서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었죠. 진짜 리얼하게 네. 저희가 그 북한 조선중앙 TV 영상 보면 나오는 제 개런티 깎아서 그 투자한 겁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고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스포일러 아니겠죠? 네, 김정일 아닙니다. 위원장이 네. 나오는데 저는 네. 어떻게 등장을 할까 했는데 진짜 그 실루엣이랑 네. 너무 똑같으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 어떤 배우분이 맡으셨는데 말해도 네. 되나요? 막 네, 저 네. 아직 오늘 볼 건데. 네, 스포일러요? 그거는 뭐 네.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 너무 똑같이 아니 나오십니다 그 진짜. 배우분 이름은 지금 다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이미 나 나왔대요. 네. 네, 기준으로. 네. 얘기해요 그냥. 네. 네. 그 어떻게 특수분장을 네, 특수분장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든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네.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관객들이 정말 이 사람은 김정일이라고 믿어야지 이제 몰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G를 할지 특수분장을 할지 고민하다가 특수분장을 선택했고 그 헐리우드 특수분장팀을 섭외했어요. 그러니까 뭐 맨인 블랙 3라든지 나는 전설이다, 뭐 블랙 스완 이런 걸 했던 팀을 섭외해서 작업을 한 6개월간은 했고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본을 만드는데 네, 그리고 이건 스포는 육복부장 대행 안 보셨죠? 이건 스포는 아닌데 그 영화에 그 이효리 씨가 나온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되게 뭐 맞습니다. 짧지만 아주 네네. 뭐 인상 깊었던 네. 장면이라고는 하는데 이 이효리 씨가 당초 출연을 좀 고사하다가 네네. 감독님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출연을 네, 섭외를 맞습니다. 했다고 하던데 네.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이요. 제가 잡았던 컨셉이 저희 이제 2005년도에 이효리 씨랑 북한 무용수 조명회가
찍은 네, 애플 지금 나오는 예, 저- 광고 예. 알지 않습니까? 이 광고에 얽힌 비하인드 이야기. 이 광고를 성사시킨 남북의 두 남자. 이 광고를 성사시킨 주역이 박채서 씨. 예, 맞습니다. 아, 남북의 두 남자에 대한 이제 애입니다. 예, 이 영화 컨셉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를 오프닝을 시작을 이 장면으로 하고요. 아, 스포일러니까 스포일러 아무튼 스포일러네 아무튼 그래서 네. 꼭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본인 역할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렇죠. 10년 전 자기의 모습을 이제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죠. 이제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 살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살려달라. 우리가 영화를 끝낼 수 있게 해달라. 내 개런티도 깎았는데 지금. 예,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아무튼 살려주십시오.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감독님 진짜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제 뭐 네. 거의 후작업이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네네.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랑 상관없이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요. 굉장히 뭉클했고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그랬었고, 좀 우리나라는 참 다이나믹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뭐 이렇게 탄핵 정국이었고, 근데 촬영할 때는 뭐 선제 타격이니 뭐 해서 맞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다이나믹한 나라고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나라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한국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그 영화가 예. 이렇게 비견될 정도로 진짜 굉장한 첩보 영화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총격신 같은 그런 걸로 막 스릴을 조장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네. 되게 분위기가 막 네네. 이렇게 쫄깃하게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그게 또 명배우의 명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어떻게 디렉팅을 또 하시거나 뭐 북한 사투리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또 지도를 하셨는지.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이 영화의 컨셉이 이제 총성 없는 네. 스파이물,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제 구강 액션, 네. 예, 이런 국강의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배우들한테 처음 얘기한 게 이 대화 장면이 마치 액션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사투리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 이제 탈북자 출신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자문을 많이 해주셨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제작비 많이 들었다고 네.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좀 제작비가 들어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영화의 순 제작비가 165억이고요. 아이고. 이제 마케팅비까지 합치면 총 제작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럼 흥행이 좀 분기점이 조금 47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흥행? 모르겠습니다. 성행은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오직 10만이 한다고. 언니가 는 10만이 한다. 예. 제가 또 신과 공교롭게도 함께가 신과 함께 신이 아마 신이 도와주는 공작이 되지 않을까.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윤종빈 감독님 영화를 거의 다 봤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게 이제 범죄와의 네. 전쟁. 네. 거기에 나오는 저는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네. 네. 예, 그 각본을 직접 쓰셨는데 네, 직접 맞습니다. 감독님이 쓰신 네, 대사였나요? 맞습니다. 예. 또 어떤 좀 그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끼리 하던 그냥 얘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 끝나고 오뎅 같은 거 이제 주워 먹으면 딱 보면 어우 살아있네 오뎅 막 이러면서 어우 야 이 집 오뎅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하던 얘기였는데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자, 다음에는 저희 복부장 유행어 있죠. 좋습니다. 이거 한번 꼭. 알겠습니다. 그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 윤종빈 감독님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살아있네 뭐 이거 쓰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터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우리 감독님 관심사병 연기 또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공작의 윤종빈 감독님이었습니다.